서울 변두리, 한 한옥집에서 펼쳐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 고요한 서울 변두리, 그곳에는 김 여사의 작은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고 속정이 깊은 남편 박 씨.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큰딸 하나, 그리고 장난기 많지만 마음 따뜻한 고등학생 막내 민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가족은 이전에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족의 모든 일을 살뜰히 챙겼고 식사부터 아이들 학업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그녀는 불치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여러 번의 치료 끝에 의사는 김 여사의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달은 김 여사는 병에 대한 비밀을 오랫동안 간직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특히 두 아이의 웃음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 그리고 하나, 민호야.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김 여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한 명 한 명을 향했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박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와 민호는 엄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사실은 엄마가 1년도 넘게 전부터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말기암이야. 방 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호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식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슬퍼할까봐 숨기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서 이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김 여사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울먹이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는 평소 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휴가를 냈고 하나는 취업 계획을 미루고 엄마 곁에 머물렀습니다. 민호 역시 이전보다 의젓해졌고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엄마를 웃게 하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남은 날들을 정리하며 보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에게 진심이 담긴 편지를 썼고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잘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들을 정성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고 각자의 이름을 써 넣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김 여사는 박 씨를 정원으로 불러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작은 꽃을 심었던 곳입니다. 노을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박 씨, 당신과 아이들이 슬퍼할까봐 걱정될 뿐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 당신은 꼭 강해져야 해. 그리고 아이들을 잘 보살펴줘, 김 여사는 말했고 그녀의 가냘픈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눈가에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남자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들 동안 김 여사는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편안히 지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비쳐들 때
김 여사는 평화로운 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김 여사의 작은 한옥은 그녀의 죽음 이후 차가워졌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며칠 동안 집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이 차례로 찾아와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남편과 자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현명한 여인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김 여사가 떠난 후 박 씨는 눈에 띄게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고 밤잠을 설쳐 눈은 퀭했습니다. 하나와 민호는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했었지만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검소하지만 따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살아생전 김 여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발인 전날 밤, 가족들은 김 여사를 관에 넣고 다음 날 아침 공동묘지로 옮기기 위해 덮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조용히 누워 있었고 얼굴은 마치 잠든 듯 평화로웠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새도록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관 옆에 앉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20년 넘게 함께했던 추억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편히 쉬어요. 내가 아이들 잘 돌볼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였습니다. 김 여사의 관은 집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주변은 하얀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차례대로 절을 하며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관을 덮을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와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가지 마세요. 박 씨는 슬픔을 억누르며 앞으로 나아가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지 않아. 엄마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어. 관을 덮을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족 모두는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관을 덮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뜻밖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안 돼요. 약했지만 분명한 그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고 몇몇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고 민호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관 안에서 김 여사의 가냘픈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고 희미한 눈빛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박 씨, 하나, 민호. 온 가족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에게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만졌습니다. 여보, 당신, 살아있는 거야. 김 여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다. 라고 소리쳤고, 그녀가 살아 돌아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아내를 안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가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민호는 그저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고 어깨를 심하게 떨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김 여사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급히 불려왔고 의사조차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쇠약했지만 심장 박동은 안정되었고 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있었던 완전한 정지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하군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마치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깨어난 것 같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먼 곳에 다녀왔어요. 하지만 돌아와야만 했어요. 말해야 할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에 박 씨와 두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김 여사의 약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두들 김 여사의 귀환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삶과 가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큰 비밀을 가져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이후 김 여사는 작은 한옥에서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쇠약했지만 놀랍게도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의 예측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가족들은 침대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는 김 여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눈빛에는 때때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아내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고 그저 그녀를 보살피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나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침대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갑자기 아이들을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처럼 부드럽지 않고 엄숙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에게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어. 김 여사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와 민호는 침대 옆에 바싹 붙어 앉았고 박 씨는 탁자에 기대어 서서 걱정스럽게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마치 용기를 내듯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죽었을 때 엄마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었어. 모든 것을 느꼈지만 두 세계 사이에 갇힌 것 같았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을 꾸었어. 아니면 현실과 같은 어떤 것을 보았어. 박 씨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하나와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아주 조용한, 흐릿한 공간에 있는 것 같았어.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 그들은 우리 가족에 관한 비밀을 말했어. 엄마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을. 하나는 엄마를 보며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말 정말이에요. 그 비밀이 뭔데요? 김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글썽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그녀는 엄마가 속았다고 말했어. 아주 가까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 씨는 아내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어. 누가 당신을 속인 거야?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말들이 계속 엄마 머릿속에 맴돌았어.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 그리고 엄마는 그것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 가족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씨는 김 여사의 손을 꼭 잡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가 엄마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엄마, 어쩌면 그냥 꿈일지도 몰라요. 엄마가 많이 쇠약해져서 정신이 불안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너무나 분명해서 무시할 수 없어. 그 진실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껴. 민호는 그동안 침묵하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알아봐야 해요. 우리 가족은 서로 숨기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민호의 말에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에서 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나와 민호는 아버지의 태도에 놀라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그 이상함을 알아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아이에게 눈을 돌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거야. 만약 진실을 마주한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김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들었던 말들과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소리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이후, 김 여사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하는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그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그토록 아끼는 가족을 무너뜨릴까요? 김 여사가 이상한 꿈에 대해 이야기한 후 며칠 동안 가족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모두들 김 여사가 말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사람은 바로 박 씨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눈을 피했고 마치 할 말이 있는 듯 늘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박 씨는 정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머니가 꿈 이야기를 한 이후로 아버지는 예전 같지 않으세요. 박 씨는 깜짝 놀랐지만 재빨리 감정을 숨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하나야. 그저 어머니 건강이 걱정될 뿐이야. 하지만 하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불안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지금은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아버지가 고백할 일이 있어. 하나는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원치 않으시면 말하지 않을게요.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도 더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는 큰 실수를 했어. 그때 아버지는 친구와 함께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고 큰 빚을 지게 되었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고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한옥을 담보로 했었어. 하나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그들은 집을 가져가려고 했어. 그때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서류상의 실수로 집을 잃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실은 모두 아버지 잘못이었어. 다행히 채권자가 빚을 갚도록 해주었지만 어머니에게 이 진실을 말한 적은 없었어. 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하나는 얼어붙은 듯한 기분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하지만 어머니 꿈 때문에 불안해. 이 진실이 결국에는 밝혀질까봐 걱정돼. 하나는 한숨을 쉬며 난감해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버지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뭔가 알아챈 듯 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씨, 이제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박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떨며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가 어머니에게 시선을 옮기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나요?
며칠 동안 당신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슨 걱정이 있는 거죠?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당신에게 숨겨온 일이 있어. 하나와 민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김 여사는 침착하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박 씨가 모든 이야기를 할수록 그녀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너무 이기적이었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하지만 정말 당신과 이 가족을 사랑해.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김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와 민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잠시 후, 김 여사는 맺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속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믿었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나에게 화를 낼 권리가 있고, 나를 책망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부디 나를 용서해줘. 김 여사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두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부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 당신을 용서할게요. 하지만 약속해야 해요. 이제부터 나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겠다고. 가족은 정직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나와 민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감동적으로 바라보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강한 사랑과 용서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지만 김 여사는 갑자기 박 씨를 바라보며 마치 뭔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내 꿈에는 이 일 말고도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그것이 우리 가족 중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놀랐고 반응하기도 전에 김 여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요. 진실은 곧 드러날 거예요.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김 여사 가족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비록 박 씨를 용서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에 완전히 평정심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와 민호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김 여사가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는 언급했지만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여사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엄숙하지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 민호야.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겠니? 혹시 엄마에게 숨기는 것이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하나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숨기는 거 없어요. 엄마에게 늘 솔직했잖아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숨기는 거 없어요. 김 여사는 두 아이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진실을 말한다면 엄마는 너희들을 믿어. 하지만 내 꿈속 진실은 너희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 다른 사람과도 관련이 있고 엄마는 누가 그런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 가족은 모두 멍해졌습니다.
박 씨는 옆에 앉아 조용히 있다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뜻이야?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슬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 씨, 민호가 8살 때 있었던 일 기억해요. 그때 우리는 많은 돈을 잃었었고, 모두들 내가 돈을 잃어버려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박 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 일이고,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일 때문에 당신을 책망하지 않았어.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엄마에게 할 말 없니? 민호는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김 여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어릴 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엄마에게 솔직해지기를 원해. 민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제가 엄마 돈을 가져다가 장난감을 샀어요. 하지만 길에서 잃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가족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저 장난감이었을 뿐인데.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혼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죄책감을 더 느꼈어요. 엄마가 슬퍼할까봐 다시는 말할 수 없었어요. 김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 엄마는 화나지 않았어.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때 너는 아직 어린아이였을 뿐이야. 하지만 기억해야 해.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야.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 엄마는 너를 용서할 거야. 단지 솔직하게 말하면 돼. 민호는 엄마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다시는 엄마에게 숨기는 일이 없겠다고 약속할게요. 그 순간, 김 여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전체를 바라보며 맺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고 아마도 완벽한 가족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박 씨는 김 여사의 손을 잡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다시는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할게. 하나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희도 언제나 엄마에게 솔직할게요. 그날 이후 김 여사 가족은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드러났고 가족을 파괴하는 대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와 아이들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던 김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줄 기회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가족은 아무도 숨길 필요가 없는 곳이고 사랑은 언제나 모든 잘못을 이길 수 있습니다.